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치나인 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천창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처럼 표현하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 커튼월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커튼월은 벽이기 때문에 일단 벽에 의해서 커튼월이 생성이 되고요. 이 커튼월에 대해서 기울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기울기를 속성해서 벽처럼 기울기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로 지정을 하면 자, 기울기가 생성이 되긴 하는데요. 이 기울기가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서 너무 완만한 그 기울기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형태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붕에 천창을 배치하는 기능을 응용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프로파일을 응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지붕을 먼저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붕 기능에 보시면요, 평평한 지붕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붕 모양의 평지붕도 있지만 여기 보면 참조선에 의한 지붕면, 자, 이걸로 표현을 할 텐데요. 왜 참조선에 의한 지붕면을 하냐면, 저는 완전히 이제 평평한 그런 천창을 작성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살짝 기울기가 있습니다. 아주 완만한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참조선에 의한 지붕면을 지정을 합니다. 평평한 지붕은 말 그대로 평평한 플랫한 지붕이고, 참조선에 의한 지붕면은 기울기를 지정을 해주는 평지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기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참조선에 의한 지붕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붕의 경계를, 테두리를 지정을 하는데요. 지붕 종류가 지금 보면은 프레이밍 구조 설정이 되어 있는 지붕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본 지붕으로 설정을 하고요. 시작점, 그리고 지붕의 형태를 그려 나갑니다. 저는 한 2500에 550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찍습니다. 기울기가 시작돼 두 점을 찍고요.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시나요?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기울기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가 0도가 되고 이 위가 들리거나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기울기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5도 돼 있는데요. 한 10도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은 3D 창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생성이 됐습니다. 투시 모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자, 지금 이 지붕을 선택을 해보시면요, 치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지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2500에 5500 사이즈로 테두리를 그렸지만 치수를 뽑아서 확인해보면 6500으로 되어 있죠. 자, 1000만큼 더 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붕은, 자, 기본적으로 처마의 돌출 너비가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마 돌출 너비 양쪽에 500, 500 하니까 1000만큼 가로 세로가 폭이 커졌죠. 자, 이걸 0으로 지정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다시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치수가 동적 치수이기 때문에 이 줄어든 사이즈에 의해서 같이 치수값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5500에 2500인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 창문을 배치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디자인 센터의 창문 라이브러리에 스탠다드에 고정창으로, 자,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내부에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프레임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내부 프레임이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요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자, 어떻게 배치할지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지붕에 배치를 할 거니까 지붕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할 지붕의 윤곽을 선택을 합니다. 자, 창틀 높이 나오는데요. 이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값 그대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하는데 창틀 높이가 지붕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2700 높이 위에서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은 벽 위에 올라가는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900이라고 우리가 창문의 높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윤곽이 안 나타납니다. 자, 무시하시고요. 여기, 자, 플로팅 메뉴에서 제가 이제 플로팅 메뉴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데 옮겼습니다.
여기서 프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요 창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창을 배치합니다. 일단 명령을 끝내겠습니다. ESC를 눌러서요. 자,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창문이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문의 너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요 모서리에 있는 마커를 선택을 하고요. 크기 조정, 그리고 반대쪽 모서리만큼 늘려주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붕면이 나타나지 않고 창문이 전체 지붕면을 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지붕의 이 두께 요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감춰주겠습니다. 이거는 지붕에서 감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선택을 하시고 혹은 2D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했을 때 지붕창이냐, 넘겼을 때 지붕이냐 잘 확인하시고요. 지붕이 나왔을 때 지붕의 속성에 들어갑니다. 자, 지붕 속성에서 이 부분이 어디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냐면 지붕 적층과 기하학 이 부분인데 요 지붕 적층은 요 지붕에 보이는 요 두께면들 있죠. 요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3D 표현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꺼주고요. 일반 속성에서 지붕 적층 3D로 지붕을 보는데 우리가 설정한 게 뭐냐면은 지붕 적층에 대한 설정이에요. 적층에 대한 설정. 둘 다 3D가 켜져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 두께 30만큼의 요 지붕 기와에 대한 표현 부분, 기와에 대한 재질 적층 부분이 3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조체가 170 두께만큼 설정이 돼 있고 3D 표현은 밑에 거는 꺼져 있긴 했습니다. 꺼져 있었는데 왜 3D에서 요 두께 부분이 이만 170만큼 표현이 되냐면 요런 옵션을 켜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D로 지붕을 보긴 보는데 지붕 적층에 대한 설정을 따라서 3D 갱신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놓으면은 이 지붕 적층의 설정이 어떻든 일단 지붕 적층을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붕 적층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3D는 보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요 설정 그대로 3D를 갱신하기 위해서 자, 지붕 적층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갱신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요 두께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라졌죠? 창문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창문에 이제 색상과 요 내부 분할 때의 멀리언의 분할 개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을 선택하고 지붕창 나왔죠? 2D에서 하셔도 됩니다. 속성. 자, 속성에서 일단 재질을 먼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질 이름을 누르게 되면 재질 창이 뜨고요. 색상에서 자, 아이보리 블랙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세로 그리기를 누르면은 적용이 되는데요. 자, 밑에 이 부분도 조금씩 내려서요. 알루미늄 유리 빼고 모두 이제 같은 재질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이제 갱신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내부 분할 개수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기하학에 들어가시면 이 분할 개수 조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 두 개의 옵션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이제 분할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한 5개 정도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일단 형태를 확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분할이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 프레임 자체의 두께 설정에 대한 부분은 속성에 들어가서 자, 이게 두께가 요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깥쪽에 있는 메인 프레임, 메인 창틀에 대해서 100만큼의 두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께는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150으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부에 있는 내부 창틀, 내부 분할대에 대한 크기는 다시 기본 기약 부분에 들어가서 자, 50, 30 돼 있는 거 있죠. 자, 50, 30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의 요 두께가 30이 되고요. 요 길이 방향으로 5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과 동일하게 150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50으로 내부 두께도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 지붕창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이제 드래프팅 도구로 일단 그립니다. 이 프로파일 프레임 전체의 형태를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500에 5500으로 자, 사각형을 그리고 난 후에 프레임 두께, 자, 간격 띄우기를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자, 100만큼 그리고 내부 선으로 변경 후에 자, 간격 띄우기, 내부는 내부 두께, 프레임 두께는 8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그리고 이 내부가 이제 프레임끼리 터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점사이 작제. 모든 만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트림을 하게 됩니다. 잘라내기. 자, 완료되었으면 이 형태를 프로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드래프팅 메뉴에 새로운 프로파일, 닫힌 프로파일 지정. 자, 여기에서 폐쇄 루프 부분에서 자, 요 유리가 표현될 부분은 구멍으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인 프로필의 점과 고립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을 한 곳을 지정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내부 공간을 인식하는 프로파일로 미리 보기가 나타나면 되겠고요. 이름은 테스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나의 그 외 부분에 저장을 했고요. 자, 프로파일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센터에 나의 그 외 여기 테스트란 이름의 프로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만약에 이 프로파일을 내가 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로필로 그냥 배치를 한 다음에 이 프로필을 다시 한번 선으로 이렇게 로딩이 되거든요.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한 후에는 다시 프로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 프로파일을 응용을 해서 자, 인테리어 메뉴에서 자, 스위프에 자, 로프트, 두 번째 로프트로 들어갑니다. 로프트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 탭은 이제 경로의 이 형태입니다.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섹션에 대한 프로파일은 방금 우리가 저장을 해 놓은 나의 그 외 자, 테스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확인. 자, 미리 보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높이가 좀 굉장히 높죠? 자, 첫 번째 탭으로 돌아가서 이 경로의 길이 15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을 변경을 하고요. 재질은 지난 아까 사용했던 아이보리 블랙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배치합니다. 자,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유리 표현 부분은 자, 유리도 마찬가지로 로프트로 한번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로프트에서 유리 두께 요 길이 방향으로 한 10 정도, 그리고 크기는 섹션 프로파일은 그냥 네모난 형태면 되죠. 네모난 형태인데 우리가 여기 전체 프로파일 전체의 크기 아까 2500에 높이는 5500으로 지정을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재질은 유리 재질을 선택을 해줍니다. 유리의 유리 재질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치를 합니다. 자, 배치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이 프레임의 아래쪽으로 내려갔네요. 자, 선택을 해서요. 기본 높이를 15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레임의 위쪽으로 이렇게 유리가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의 색상을 좀 더 연하게 해주고 싶다면은 이 유리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재질 찾기 여기 투명도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요소를 객체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메뉴에 단일 객체, 사용자 객체 지정, 그리고 3D에서 이 요소를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자, 이름은 뭐 나오는 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1650으로 오브젝트 1650으로 저장이 되네요. 나의 그 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지정된 사용자 객체는 객체에 나의 그 외에 여기 있네요. 1650 obj 1650으로 지정이 됐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이렇게 배치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에 대해서 선택하면 이 객체 속성에서 기울이기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이기 15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5도만큼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또 응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 프레임 부분은 보를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그린 후에 위에 유리 부분은 따로 또 이렇게 로프트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슬라브를 이용을 해서 유리를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슬라브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그리고 이 슬라브의 두께가 기본 300과 콘크리트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께를 뭐 10 정도 그리고 재질을 유리 재질로 지정을 하면은 유리처럼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슬라브로 이제 유리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지붕에 창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방법 등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볼을 이용한다든지 방금처럼 슬라브를 응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응용을 해서 한번 이런 형태를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